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메타버스 스쿨혁명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교육서 시리즈 두 번째, 우리는 모두 중독자다 라고 외치는 중독사회입니다. 애닐슨 세프라는 저자가 지었고요. 강수돌 선생님이 옮겼는데 이상북수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좋은 책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좀 사서 소장하시고 그리고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 8월 25일 날 발행된 책인데 2017년에 제가 이 책을 처음 보고 학생들하고 중독의 인문학이라는 프로젝트를 1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문학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 중독이 우리 사회에 또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1년 동안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중독 테드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스터디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런 중독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플랜이 필요한가 해가지고 뭐 경복궁 여행도 가고 이러면서 삶의 취향을 좀 더 버라이어티하게 넓히면서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은 그것 자체가 이 중독에 대한 대안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었죠. 자, 그러면 중독사회. 요즘 중학생들 이 포르노 중독 여러분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좀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책 읽어드리는데 이 중독의 문제를 학생 자체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지 마시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특히 이 디지털 온라인 시스템이 2년 동안에 코로나로 완전히 정착되어지면서 애들이 디지털에 그 더 빨리 접촉되어지면서 이 디지털 그 포르노 접근이 엄청 빨라졌고 여기에서 이제 성매매 등 굉장히 많은 지금 부작용이 그 수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인식을 같이 해주시고 주변에 학부모이신 분들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릴 거 없어요. 모두 좀 공유하셔서 이러한 내용을 부모님들이 좀 미리 아시고 아이에 대한 교육에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새벽 틱톡 시리즈로 해가지고요, 부모님들과 이 매일 이러한 중독에 대한 공부를 해 나가는 스터디를 좀 구조화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내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생존의 문제와도 연결된 문제예요. 제가 너무 스케일을 늘 크게 넓혀서 말씀을 드리니까 내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모든 우주의 질서, 이 세계의 질서, 그리고 우리 국가 질서, 사회 질서, 내 가족의 일들, 이웃의 일들은 모두 나의 일이고 내 자녀의 일이라는 그런 인식에서 출발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먼저 저자 서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읽어드릴 예정이에요. 중독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바로 구독, 좋아요, 공유 이거 적어도 5사람 이상에게는 꼭 공유해 주세요. 왜냐면 이게 하나의 교육운동이고 여러분들이 누르시면 바로 교육운동에 동참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어판 저자 서문 중독 시스템을 넘어 생동하는 과정 시스템으로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강수돌 교수가 번역한 내 책의 한글판을 위해 새롭게 서문을 쓰게 되어 무척 기쁘고 살짝 흥분되기도 한다. 원래 이 책은 1987년에 미국에서 출간되어 상당한 대중적 호응을 얻었고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이기도 했다. 그 뒤 나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책의 화두인 중독 시스템이 지구 전체를 휩쓸며 힘을 얻는 과정을 쭉 지켜보았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말하는 12단계 프로그램은 중독이란 질병이 절대로 가만히 멈춰 있지 않다고 확실히 말한다. 즉, 이 중독이라는 병은 회복 중이거나 아니면 자꾸 나빠지는 성질을 띈다. 그래서 설사 우리가 이 중독이라는 질병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그 이름을 분명히 알게 되더라도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사회 전체가 건강성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그 사회 역시 갈수록 자꾸 나빠진다는 이야기다. 나는 바로 이런 동태적 과정이
개인은 물론 온 사회, 나아가 지구 전반에서도 진행 중임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된 뒤 약 20년 동안 나는 이 중독 시스템이 지구 전반에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바로 그 기간 동안 나는 중독 과정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당연히도 바로 그 중독 과정이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게 되었다. 이 책의 본문에서도 말하지만 나는 이 책에서 말하는 여러 문제들을 여성의 시각에서 처음 의식하게 되었다. 동시에 나는 여성들이 맞서 싸우는 재반 문제들이 결코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함을 알게 되었다. 그 뒤에 나는 그 시스템을 백인 남성 시스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모든 걸 자기 방식으로 운용하고 통제하려는 성향이 있다. 이 백인 남성 시스템의 공범도 있는데 바로 반동 여성 시스템이다. 이것은 백인 남성 시스템과 동반 중독 관계를 맺고 있으며 백인 남성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성장해 나가도록 또 계속 잘 유지되도록 돕는다. 그리고 나는 서서히 출현하는 제3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서술했는데 이것은 여성들이 백인 남성 시스템 및 반동 여성 시스템의 이분법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보다 전인적으로 살고자 할 때 생성된다. 이것을 나는 신생 여성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새로운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오래된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보다 영성적이고 보다 과정지향적이다. 즉 생태적이거나 아무 뿌리도 없는 그런 개념에 기초한 것이 아니란 말이다. 이 신생 여성 시스템은 기존의 백인 남성 시스템이나 반동 여성 시스템과는 전혀 무관하며 아주 딴판이다. 그 뒤 나는 다양한 중독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이 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백인 남성 시스템이나 반동 여성 시스템이 개별 차원의 중독자와 동반 중독자 그리고 그 관계를 정확히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도 알게 되었다. 동시에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를 중독사회라 이름 붙이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사회 전체도 마치 현재 진행 중인 개별 중독자나 동반 중독자들과 동일한 특성 및 과정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이 비유는 너무나 완벽하게 잘 들어맞는다.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나는 호주에서 어느 원주민 노인을 만났다. 그는 자기 종족의 마지막 사제이자 비밀 전수자였으며 또한 자기 종족 언어를 마지막으로 말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네 백인들이여, 수백 년 전에 당신들은 과학기술의 길로 나아가기를 결정했지 않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분명히 이 지구가 망가지게 돼요. 바라건대 당신들이 너무 늦기 전에 이 점을 잘 깨달으면 좋겠소. 그는 이어 말했다. 내 말은 과학이나 기술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소. 다만 당신네들이 영적인 발달 차원에서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까닭에 당신네가 이 지구를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학이나 기술을 창조할 수 없다는 얘기일 뿐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었다. 우리 종족 사람들도 우리가 사는 이 위대한 땅 위에 얼마든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오. 실제로 우리는 막대한 자연 자원과 우수한 지적 능력까지 지녔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일부러 선택하지 않았다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드높이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정도로 영적으로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바로 그 순간 나는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그가 정말 옳다고 느꼈다. 정말 핵심적이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걸 선택하는 거죠. 부자일 수 있는데 부자이지 않은 삶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원도 있고 그리고 능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연을 우리가 지배할 정도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다. 얼마나 현명한 일이에요. 어느 나무꾼이 있었죠. 산에 가서 나무를 베기 이전에 내가 누구를 지금 베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나무들에게 일일이 물어보고 드디어 나무가 나의 심상에 나를 이제 베어도 줬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나무를
베는 거죠. 이때 그 나무는 사람에 있어서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기꺼이 인간에게 이로운 또 다른 삶을 의자나 탁자 등으로 와서 인간의 삶에 끊임없이 기여하고 베풀어주는 존재가 되어지고, 가끔 여러분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테이블이나 의자나 이런 것들이 정답지 않아요? 그럴 때 고마워라고 등 두드리듯이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러한 부분인 거죠. 자, 따지고 보면 나 역시 과학이나 수학 같은 것에 흥미도 많았고 또 잘하는 편이기도 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류가 만들어낸 지배적인 서양 과학 기술이 여러 한계나 파괴성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었다. 동시에 나는 우리가 발달시킨 과학 기술이나 수학 같은 것들이 한창 진행 중인 중독자나 동반 중독자의 행위나 사고, 내면적 과정과 완전히 동일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을, 나아가 이 지구 전체를 파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에너지 소모 시스템이기에 그것이 새로 만드는 것보다 늘 더 많이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 에너지 역시 이 시스템이 창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집어삼키고 만다. 그 결과 이 시스템과 접촉하는 그 모든 사람과 사물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은 회복 과정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중독자와 동반 중독자들이 파괴, 즉 죽음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과 같다. 중독 시스템 역시 그냥 가만히 두면 최종적으로 파멸하고 말 것이다. 바로 이 문제를 보다 큰 그림에서 보기 시작하면서 나는 중독 시스템을 TMMS, 즉 기술적, 기계적, 물질주의 시스템이라 부르게 되었다. 만일 우리가 이 시스템에 제대로 이름을 붙이지 못하거나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 이 시스템은 반드시 지구 전체를 파괴하고야 말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 에너지를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시스템에 내재한 개념이나 신념, 행동과 과정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우리 삶의 미래는 없다. 나는 바로 이 중독적 TMM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생동하는 리빙 프로세스 시스템, 생동하는 과정 시스템이라 부른다. 생동하는 과정 시스템이란 사실 별게 아니다. 원래 이것은 원시 부족들의 지식이나 삶 속에 내재한 것이다. 따라서 바로 우리 자신 안에도 이 생동하는 과정 시스템이 들어있다. 마치 회복기의 중독자들이 자기 안에서 생명의 기운을 활기차게 뿜어내는 존재를 발견하듯이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나 지구 역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문제에 정확히 이름 붙이고 제대로 문제를 해결해 건강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 타인들, 나아가 모든 존재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새로이 발견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생동하는 과정 시스템이다. 이 책 중독사회는 아마도 독자 여러분을 건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작은 나침판 역할을 할 것이다. 2016년 앤 윌슨 세프. 이 생동하는 과정 시스템이, 제가 라이프 스타일 교육을 주창을 했는데 이 라이프 스타일 교육에서 제가 주창하는 내용과 맥락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메타버스 스쿨 혁명에서도 이 미래 교육의 대안으로 제가 바로 자급자족적인 슬로우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을 했는데, 이것 또한 바로 이러한 리빙 프로세스 시스템, 물론 이제 각각의 프로세스는 좀 다르겠죠. 하지만 근원은 똑같은 거죠. 우리 삶에 모두가 존재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법. 예전에 고기 하나, 사슴 하나 잡으면 그것을 서로 나눠 먹기 위해서 모닥불 주에 모두 모여 앉아서 노래도 부르고 감사도 하고, 그리고 그걸 먹는 과정에서 서로 기분이 좋아지니까 웃고 떠들고 하면서 이 공동체가 아주 돈독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지구에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린 서로 나눠 먹으면서 공생할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 서로 자기 그 기다란 숟가락으로 자기만 먹으려고 입에 넣으려니까 안 들어간다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된대요? 긴 숟가락을 서로의 입에 넣어준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참 진리를 깨닫는 것.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서로 돕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것을 깨우치는 거, 이게 바로 라이프 스타일 교육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어디에서 나와요? 사랑과 깊은 사랑인 자비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1부 0번 중독자들의 시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은요, 어제 지인이 꽃을 사왔어요. 집에 오면서. 그래서 제가 주로 이 책상 앞에 꽃을 놓고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가도 힘들으면 꽃의 생기를 보면서 다시 또 힘내서 하곤 하는데, 아우, 정말 빛이 나네요, 꽃들이. 아주 연한 환타색, 장미, 이름을 알 수 없는 노란, 아주 이파리가 반들반들한 꽃이 있고요. 흰색 카네이션, 흰색 거베라, 그리고 우리 뒤뜰에서 꺾은 빨강 동백이 어우러져서 너무 아름답네요. 거기에다가 유칼립투스 잎도 유독 싱싱해요. 집에 꽃을 둔다는 건 생기를 우리 삶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이제 꽃을 봤으니 더욱더 생기 넘치는 목소리로 중독자들의 시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놀라운 속도로 퇴화를 거듭하는 중이다.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읽다 보면 고위층의 부정부패, 금융위기,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도덕성의 결핍이 드러나는 현실을 목격하게 된다. 그 영역은 심지어 유치원에서부터 육류포장 회사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가 행여 아동 포르노물 같은 것에라도 빠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혹은 심리치료사들이 그 고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성적 유린을 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다. 게다가 지금 우리의 지구는 산성비와 각종 오염으로 파괴되는 중이며 핵무기로 인한 대량 학살의 실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 요즘에 특히 러시아 때문에 지금 많이 불안하죠. 동시에 기아와 전쟁이 지구 전체를 암울하게 뒤덮고 있다. 그런데 이런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적합한 행동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널리 퍼진 불안이나 초조감 속에서 별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항우울제 같은 약물이 지금처럼 잘 팔리던 때는 없었다. 무관심과 우울증이 사실상 현실 적응과 동의어가 된 지도 오래다. 제대로 된 변화의 길을 찾기보다는, 그리하여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제대로 구원할 길을 찾기보다는 현상 유지를 위해 갈수록 보수화하고 보다 순응하며 방어적으로 되고 있다. 이게 2016년에 쓰여진 책이니까 코로나 이전이잖아요. 코로나 이후로는 말할 것도 없이 항우울제 같은 약물이 훨씬 더 많이 팔리는 상황이 되었죠. 특히 이 20대 우울증이 너무 심각하다고 보도가 많이 되었던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심각해진 문제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목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 사회는 대체로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을 무시하거나 부정한다. 실제로 그런 소수의 통찰력 있는 이들이 어떤 공직에 출마하는 경우 대다수 사람들은 그런 일을 뽑지 않는다. 그런 선구자들이 자신이 내다본 사실들을 우리에게 직접 알리고자 노력할 때 대체로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별것 아니라 치부한다. 심지어 나쁜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이기도 한다. 그런 이들은 그런 심각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책을 쓰기도 한다. 그런 문제의식은 실제로 영역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책으로 출간되었다. 예를 들면 무너지는 민주주의, 세계의 재주술화, 지푸라기 한 올의 혁명,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엔트로피, 메가트렌드, 잃어버린 녹색 낙원 등은 그중 일부다. 그리고 다른 일각에서는 체중 조절이나 심리적 자조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노하우를 전수하려는 책들이 전례 없는 인기를 누리며 팔리기도 했다. 이 모두는 분명 우리에게 뭔가 해답을 주려고 하지만 아쉽게도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건드리는 해법은 별로 없다. 일이 이렇게 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분석은 제대로 하지만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 있는 생각이 대부분 좌뇌 중심이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수준에만 그친다. 세계의 제주술화를 쓴 모리스 버먼의 말을 빌리자면 이 책들은 대부분 경험주의 또는 논리실증주의에 기초한 비참여적 과학적 접근 방법에 충만해 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매우 한계가 큰데 그것은 세상을 아주 좁은 렌즈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둘째,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단지 전체 문제의 한 조각만 다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전체를 총체적으로 고려해 문제를 제대로 다룬 적이 없었다. 사실 아무도 문제 상황을 총체적으로 인지한 적이 별로 없으며 또는 적어도 문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 이가 별로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 비유할 수 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야기가 익히 알려주듯 코끼리는 귀만 있는 것도 꼬리만 있는 것도 아니며 몸통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코끼리는 단순한 한 마리의 동물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코끼리란 존재 자체가 하나의 큰 맥락 속에 있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태어나고 살아가며 죽어가는 생명 과정의 한 모습으로 코끼리를 파악해야 우리는 코끼리를 온전히 인식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이 책에서 말하는 과정의 의미다. 이러한 코끼리 이야기의 맥락은 우리 사회의 맥락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것은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이 한마디로 중독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이 중독 시스템은 개별 알코올 중독자나 여타 중독 행위자가 드러내는 과정과 특성을 고스란히 지닌다. 결국 이 중독 시스템도 중독 행위자들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우리가 한 사회를 중독 시스템으로 파악한다고 해서 그 사회를 나쁘다고 욕하는 것은 아니란 것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그 중독자를 비난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사실은 중독 문제를 다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듯이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해야 할 일은 실상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정직하게 그 질병과 대면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중독 행위자가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사회도 질병을 갖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 말은 사회 그 자체가 질병이란 뜻은 아니다. 다만 사회가 스스로 질병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면 그 사회의 회복 가능성이 생긴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저는 이 작가와는 달리 지금 현재의 이러한 중독적 메커니즘, 특히 디지털 온라인 사회로 전격 바뀌면서 이 중독 그 메커니즘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디지털 플랫폼 자체가 바로 이러한 슬롯머신과 같은 중독 메커니즘, 도박 중독이잖아요. 슬롯머신이 바로 강화와 보상을 계속 해주잖아요. 우리 유튜브 왜 계속 봐요? 뭔가 나한테 관심 있는 걸 알고리즘이 끊임없이 막 올려주니까 이거 보고 그 다음 거, 이거 보고 그 다음 거 이렇게 되어지는데 애들의 디지털 포르노도 구글의 검색 언어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스하는 법 하나만 넣어도 애들한테 끊임없이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성적인 그러한 관련이 있는 컨텐츠들을 올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참으려다가도 애들이 이 수업이나 숙제를 위해서 들어갔다가 또다시 떠오르면 어때요? 못 참는 거예요. 그 클릭을. 왜? 그것을 클릭했을 때 바로 쾌락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거거든요. 도파민 자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 도파민 자체는 이팅과 섹스, 이를테면 인류 생존의 보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 생체의 메커니즘이거든요. 이 호르몬이라는 것을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이 모든 뇌의 작동이 인간의 종족 보존을 위해서 발전되어졌다라고 뇌과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혼자서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사회 전체가 새롭게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기업들, 이 디지털 솔루션 다 기업들이 만들었죠. 이윤을 적게 하더라도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 인류의 종족을 보존하는 발전으로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가 중독이라는 질병을 갖고 있다는 깨달음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설명이나 해결책들에서 이제까지 빠져있던 부분이다. 대부분의 저자들은 그들 자신의 관심사나 전문 영역의 특정한 영역에만 집중해왔다. 사실 이 선택과 집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파편화된 현대 사회가 조장한 규범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선택과 집중을 그것만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애들한테 무엇을 성매매나 성중독이나 성에 대한 그러한 관심. 근데 이게 더 문제는 그게 범죄인 걸 애들이 모르고 막 빠져들어 간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이것은 알코올 중독자나 다른 중독 행위자들이 갖고 있는 터널 비전의 특징이기도 하다. 게다가 시스템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조차 그것을 너무 가까이에서 보거나 그 안에 갇힌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정확히 보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다시 말해 그들조차 대개는 스스로가 한참 진행 중인 중독자이거나 중독 가족 내지 역기능 가족 출신인 경우가 많다. 아니면 연구자에 따라서는 그 시스템으로부터 한 발자국 비켜서서 객관적으로 머물려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세상과 단절되어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산다. 즉, 세상 일에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하게 사는 경향도 있는 셈이다. 그래서 중독 시스템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일부로 머물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속으로 들어가서 냉철한 눈으로 봐야 한다. 우리가 그 중독 시스템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기준에 잘 맞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각종 중독 문제를 치유하는 익명의 모임들도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일례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 익명의 과식인 모임, 익명의 도박 중독자 모임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 결과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시스템에 대해 가장 예리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익명성 속에서 이런 지식을 자기들끼리 은밀히 공유해온 셈이다. 우리는 어떤 사물이든 그 속에 들어가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나 역시 여성운동에 직접 참여한 경험과 약물 중독 환자들을 오랫동안 상담한 경험을 통해 사람들의 직접적인 경험이나 체험에서 나오는 정보와 지식이야말로 가장 믿을 만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객관성이라는 것은 신화일 뿐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네요. 객관성이라는 것은 신화일 뿐이죠. 이런 면에서 가장 신뢰감을 주는 사람은 나는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잘 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사실 아이들 교육도 교수들이 쓰는 논문이 굉장히 피상적일 때가 많고 오히려 교사를 했던 사람들의 그 사례가 훨씬 더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많은 사례를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깥에서 이론적으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이 교사를 했던 저 같은 사람들은 아이들과 쓰는 용어, 그리고 강의할 때 용어, 가족들과 쓰는 용어가 좀 더 많이 다르죠. 특히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서 이를테면 우리가 문제아라고 선별했던 아이들, 모범생이라고 하는 아이들, 우울증을 겪는 아이들, 아니면은 이 보통의 성정을 가진 아이들, 이들 모두의 니즈를 맞추어서 이 단어 사용도 달라지고요. 어감, 그리고 액센트, 이런 모든 게 달라지죠. 또 어떤 애들을 만나서는 이런 욕을 사용하기도 해요. 저속한 용어들, 아이, 뭐 이런 식으로 이 억양과 액센트를 주어가면서 왜 그래야지 그들의 귀가 열려요. 우리는 보통 익숙한 것을 친밀하게 느끼거든요. 근데 아주 거친 상황에서 사는 아이한테 교양 있게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무조건 벽이 생길 수밖에 없고 상담 자체가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선별해서 다양한 언어와 억양과 그 스킬을 사용하는 게 바로 전문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상담자들이 오히려 내담자들을 병을 내는 경우가 많죠. 저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렇게
이 내담자의 성정에 맞추지 않고 상담자가 자기 중심의 환경과 경험 속에서 자기 필링대로 글을 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군가 자신의 직접적 참여 경험을 이론적으로 승화할 수 있게 되면 그 결과는 성공적인 종합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책 또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경험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은 개별 알코올 중독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독 시스템 또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런 회복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질병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달리 말해 우리가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이 사회 역시 일종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 나아가 그 질병으로부터의 회복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네요. 동시에 우리는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즐겁게 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오랜 과정이 될 터인데 궁극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그것을 나는 생동하는 과정 시스템이라 부른다. 그런데 개별 알코올 중독자나 여타 중독 행위자들은 회복을 위한 준비 자체를 갖추기 전에 대체로 바닥을 치는 경우가 있다. 어쩌면 우리 사회 역시 바로 그 바닥으로 급속히 접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 사회 역시 이 책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경고나 아이디어들에 대해 하루빨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때만 이렇게 이 사회 시스템적으로 준비가 되어졌어도 물론 중독 예방 교육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근데 접근 방식이 완전 좀 달랐죠. 그들을 대상화하는 사실은 이러한 상품 자본주의 그리고 중독적 상품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을 했다면 아이들도 상처받지 않고 훨씬 더 쉽게 자기의 그러한 행동을 이해하면서 빨리 바꿔나갈 수도 있었겠죠. 이 책의 일부에서는 현재의 시스템이 하나의 중독 시스템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 깨닫게 된 개인적 여정을 간략히 소개한다. 나아가 이 여정은 중독 시스템과 백인 남성 시스템이 결국은 동일한 것임을 깨닫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부는 중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라고 할 수 있다. 이 백인 남성 시스템이라는 것이 지배 논리이죠. 지금 보세요. 그 1% 이내의 부자나 지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기업가와 정치인들로 우리가 그 대변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공룡 IT 기업, 글로벌 기업의 CEO들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각 나라의 재벌 그룹들이 일단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은 이미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진 않죠. 하지만 그들은 그게 즐거워요. 게임으로, 놀이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판을 절대 줄이지를 않죠. 근데 그들이 각성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하다가는 누구도 죽는다? 본인이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름의 안전장치를 해놓고 끊임없이 돈 벌기 게임을 즐기고 있는 거죠. 이거야말로 도파민 쾌락이에요. 도파민 쾌락. 하지만 우리도 한번 느끼고 싶죠. 돈이 너무 많아서 쾌락을 느끼는. 자, 어찌됐든 이러한 니즈. 사실 부자가 돼보지 않고 부자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도 우린 동경하잖아요. 왜? 부자는 좋다라고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또 이 부자가 많은 걸 살 수 있으니까 그건 좋은 거다라고 우리가 선망하게 된 건데 거기에는 사실은 이러한 상품 자본주의의 마케팅 전략이 엄청나게 작동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여기서 나는 관계 중독이란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옭아매고 있는 모델임을 서술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물론 동반 중독 개념이나 그것이 중독과 맺는 관련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2부는 중독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고 또 그것이 개인이나 시스템 차원 모두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작동하는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지금까지 중독의 특성은 중독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공유되어 왔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조차
이 모든 특성을 종합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개별적으로만 다루었기 때문에 그 개별적 특성이 전체 시스템 속에서 갖는 연관성을 헤아리기 어려웠다. 나의 경험과 지식에 따를 때 학교, 교회, 기업, 정부 등 커다란 시스템들이 개별 중독자가 가진 특성이나 과정, 문제와 영향 등을 거의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인식은 아주 새롭고도 혁명적이다. 나아가 이런 특성과 과정, 문제와 결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전반적인 시스템 도처에 퍼져 있다는 깨달음 역시 새롭고도 혁명적이다. 3부는 중독 시스템의 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은 상당히 교활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우 큰 힘을 발휘한다. 이 과정이 해당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얽어매고 있으며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좌우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시스템은 과정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지는 못한다. 부분적으로 이는 과정이란 것이 엄밀히 측정되거나 통제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 시스템은 과정의 관점에서 개념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과정적 관점에서 개념 구성을 한다는 것은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요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은 자신의 중독 과정이 부단히 행사하는 속박의 힘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4부에서는 몇 가지 새로운 개념을 소개할 것인데 여기에는 패러다임 전환이라든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개발된 12단계 프로그램 같은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참된 시스템 전환을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통찰을 제시할 것이다. 나의 첫 책인 여성의 현실, 남성 백인 사회 안에서 출연 중인 여성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이 책은 네이밍, 즉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말 중요하죠. 네이밍 과정은. 때로는 리네이밍, 즉 새로 이름을 붙이자는 이야기도 한다. 요컨대 이 책은 우리가 사는 이 시스템을 제대로 탐구하고 이해하기 위해 쓴 것이다. 올바른 이해야말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육책과 특강 시리즈 세 번째 중독 시스템의 탄생, 통제당하는 개인, 통제당하는 사회까지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이었고요. 여러분도 제가 진행하는 이 라이프스타일 교육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5분에게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